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수능 관련 얘기입니다. 올해가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지금 속속 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성적 발표 후에 나온 여러 지표에서 통합수능의 부작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재수생 증가와 강세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기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표준 점수 합이 400점을 넘는 재학생의 비중인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자연 계열이 인문 계열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90점 기준 또 380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인문 모두에서 작년보다 올해 비중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재수생 등 N수생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해 수능을 본 고3이 고등학교 재학 3년을 모두 팬데믹으로 보낸 이른바 코로나 세대인데요. 이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작년에 통합수능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재수를 택한 사람이 많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합친 비율은 31.1%로 26년 만에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능 체제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파행과 또 반수생, 재수생이 양산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같은 선택 과목에 응시한 집단끼리 상대평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지금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해외 기업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희망퇴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재계에서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걸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이지 않은 사업은 정리하고 조직을 더 슬림화하려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운사 HMM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하고요. 은행권에서도 NH농협과 SH 수협이 희망퇴직을 받았고 내년 초에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도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퇴직은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분위기인데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크고 작은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채용 역시나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한 조사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보다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R의 공포, 즉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자 L의 공포, 즉 해고가 덮쳤다라고 제목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은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른바 화이트 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의 경기 고용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R의 공포에 이어서 이은 이 L의 공포, 이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가 0세에서 1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 양성체계 변화를 주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더 기르고자 앞으로는 보육교사의 자격 문턱을 조금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또 교직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취득이 비교적 쉬워서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7년까지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예컨대 보육학과를 만들어서 여기를 나와야 보육교사 자격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학과제는 신규 양성 보육교사에게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는 남는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700여 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5년 동안 모두 2,500곳 정도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37%인 국공립 보육 이용률이 5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열 환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병원 접수처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로 코로나 때는 PCR 검사소에서 줄을 서야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줄을 서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진료를 받은 발열 환자가 2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주일 전에 비해서 16배나 증가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5천 건 정도였던 응급 구조 요청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3만여 건까지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치밀한 준비 없이 방역을 푼 탓에 과부하가 걸린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료진이 대거 감염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의 코로나 확진자 공식 발표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달 말 4만 명에 육박했던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는 2,300여 명으로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중국 방역 당국의 확진자 통계는 공신력을 잃었다면서 그저 PCR 검사 건수가 줄어서 다소 줄었을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할 수 있어서 많이 긴장되는 상태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월드컵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내용이 아니라 그 경기의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제목을 먼저 보시면 288조 쓴 카타르는 1조 버는데 피파는 10조 수입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카타르는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288조 원은 1966년 월드컵부터 직전 러시아 월드컵까지 개최 비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대 수입은 투자액 대비 0.5% 수준인 1조 5천억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파는 2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중계권료와 입장권 수입 등으로 약 10조 원의 수입을 거둘 걸로 보이는데요. 각국 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상금 등을 빼더라도 7조 이상의 순수익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월드컵부터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피파의 수입은 100억 달러, 1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이제 4강전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4강 진출국의 상금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승국은 550억 원, 준우승은 383억 원, 3위는 353억 원, 4위는 327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결승전의 한 자리는 아르헨티나가 올라가 있고요. 내일 새벽 프랑스와 모로코의 준결승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한편 16강 진출에 성공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수당이 최근 상향 조정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축구협회 측은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취지에 따라 상향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수당 증액에 따라서 우리 선수들은 1인당 2억 8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 극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 2가 개봉을 합니다. 13년 만에 나온 속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 신문 문화면에는 영화 아바타 2를 크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볼 기사는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과연 원작을 뛰어넘는 속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바타는 우리나라에서 첫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외화 영화이자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 박스오피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속편이 13년 만에 개봉하게 됩니다. 원작 밀림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다가 배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온갖 바다 생명체가 공존하는 바닷속을 유영하는 장면은 영원히 안 끝나길 빌 만큼 황홀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과연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어떻게 그려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이 캐머런 감독은 이른바 바다 덕후, 바다 마니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어린 시절 해양 생물학자를 꿈꾼 적도 있다고 하고요. 또 영화 타이타닉도 바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합니다. 배우들도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 특수 잠수 훈련까지 배우면서 촬영에 임했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바타 2 192분짜리 영화입니다. 3시간이 넘는다는 점 보러 가실 분들은 꼭 참고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장 분위기가 크게 꺾인 상태인데요. 아바타 2가 극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러닝타임이 192분이고 쉬는 시간은 없으니까요. 잘 준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